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산염기에 대한 걸 좀 정리할게요. 산염기에 대한 정리는 아마 1학년 때도 했어요. 1학년 때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3번 내용만 추가돼요. 3번 내용만 추가됩니다. 1번, 2번 내용은 고1 때 과정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자, 혹시라도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빠르게 복습을 해줄게요. 자, 산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산이 뭐냐 그러면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야. 염기가 뭐냐? 그럼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기억할 텐데, 그리고 이건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냥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과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 산과 염기의 정의는 수용액 상태일 때 수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만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수용액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물질만 산과 염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정의가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야.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가지고 산과 염기를 배웠던 겁니다. 저 2번에서 말하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산과 염기의 정의가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입니다. 뉴스는 뉴스인데 아레니우스, 옛날 뉴스, 아주 오래전 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정의가 뭐다? 바뀌었다기보다 조금 더 보완시킨 정의가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예요. 몇 명이 만들었어? 2명이잖아. 브랜스테드라는 사람, 롤이라는 사람, 그죠? 좀 더 좋아졌겠구나 생각하면 돼. 자, 암기법인데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뭐였더라?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거, 그치? 근데 브랜스테드 롤이 좀 이따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이게 새롭다! 새로운 게 다시 나온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인가 보다라고 순서로 기억을 좀 하자는 얘기야. 그럼 다시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면 산이 뭐냐?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고요. 신맛이 납니다. 산은 신맛이 나요. 반대로 염기는 쓴맛이 납니다. 기억납니까? 신맛이 나는 거. 식초, 아세트산. 신맛이 나는 거예요. 쓴맛이 나는 거, 수산화나트륨, 그죠? 비누가 수산화나트륨으로 만들고 비누를 이렇게 먹어보면 약간 쓴맛이 나는 거로 옛날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쓴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산은요, 봐봐. 수소, 기체, 밑줄짝, 이산화탄소, 기체. 산은 금속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탄산칼슘, 다시 말해서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산호 이런 거랑 만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거든. 중요한 건 기체 발생 반응은 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염기는 기체가 발생되지 않아. 염기는 기체가 발생했다. 이거 산이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기법이야.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 등등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다시 한번 지시약 암기법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줄게요. 그 다음에 산 수용액은 당연히 H 플러스가 돌아다니니까, 이온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전류가 잘 통하겠죠.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잘 통합니다. 자, 염기는요, 기체 발생 반응 안 하는 대신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집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때, 변기에 묻어있는 때, 이런 때들이 거의 다 단백질 성분이라서 청소할 때 쓰는 용액이 뭐다? 염기성 용액을 갖다 청소하는 거야. 세정제로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다가 비누 같은 거 손에 묻히면 미끌미끌거리잖아. 내 손에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거리는 거야. 비누가 미끄러워서가 아니야. 비누가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녹여서 미끌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색깔 변하니까 함께 정리할 거고요. 이것도 색깔 변하니까 함께 정리할 거고, 이거 당연히 수용액은 전류가 흐르겠죠?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 통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색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색깔 변화는 또 함께 암기법으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들 봤습니다. 자,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화학식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마그네슘하고 염산이 반응하고 있는 건데, 잘 봐. 염산하고 마그네슘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EH가 떨어져 나와서 H2로 나가는 거 보이죠? 그럼 나머지 Mg하고 Cl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겠네요. MgCl2, 이거 Cl 2개죠? MgCl2가 만납니다. 그래서 얘를 염이라고 부르죠. 염이 발생이 되고요. 수소기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야. 자, 염산의 요 산 H 플러스 때문에 제가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금속이 산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 발생을 하잖아. 근데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하냐? 그건 또 아니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쌤 옛날에 칼카나마 아라철리 둥둥둥둥, 기억나요? 칼카나마 아라철리에서 준합, 수구, 수은, 은, 백금, 금 이런 금속의 반응성을 써준 적이 있어. 그때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큰 놈들과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것들을 정리했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놈이 만나. 그러니까 두 개 떨어지면서 얘를 만나는 거야. 근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과 만나. 다시 말해서 염산을 어디 떨어뜨린다? 구리랑 떨어뜨려. 염산을 구리에 떨어뜨려. 반응한다 안 한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소가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구리 따위는 무시한다. 이래요. 그래서 구리, 순, 은, 백금, 금하고는 산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겠죠? 모든 금속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아니죠. 모든 금속은 아닙니다. 수소보다도 반응성 작은 요 금속들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일어나있죠? 금, 은 등과 같은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잖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번에 옛날에 배웠던 금속의 반응성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산은 탄산칼슘, 즉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산호랑 잘 반응을 합니다. 탄산칼슘은 석회석 성분이야. 석회석 성분. 석회석을 변성시키면 대리석이 됩니다. 즉 석회석, 대리석, 달걀 껍데기, 산호 껍데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산과 반응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암기법은 CO3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CO2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아까는 여기서 수소기체 발생했잖아. 이번에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이 수소는 그럼 뭐합니까? 물 만듭니다. 물을 만들어요. 물 만들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수소기체 발생이 되는지 또 이 녀석은 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산칼슘, 즉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이 있어. 산성비 막 내리면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각품이 산성비에 녹아서 막 없어진 사진들도 막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산성비의 피해.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들이 산성비에 막 녹는 것들이에요. 자, 단백질을 염기가 녹이니까 세정제로 많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이니까 머리카락 때문에 막 꽉 막혀있어. 하수구 막혀있어. 어떻게 해요? 뚜러뻥 뿌리죠. 뚜러뻥 성분이 뭐다? 강한 염기성 성분이라고요. 강한 염기성 성분. 그럼 뚜러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의 식도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잖아. 단백질을 녹여버립니다. 단백질 녹이면 혈관이 터져. 피를 토하고 죽어요. 많이 보던 장면 아니야? 죄인은 뭐를 들라? 사약을 들라. 옛날에 먹었던 사약이 뭐다? 잿물이야, 잿물. 염기성, 강한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걸 먹여서 죽였던 게 사약이야. 아유, 김영감이 어제 양잿물 묻고 죽었대. 그래서 양잿물은 뭐야?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야. 그러니까 또 염기성 물질이겠죠. 그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 왜 들여왔을까? 세정제로 이용하려고 들여온 거야. 세정제. 서양 잿물을 양잿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혹시 기억나나? 들어본 적 있나? 설거지 할 때 막 양은 그릇 막 이런 거 양반집에서 설거지거리가 나오면 지푸라기를 불태워서 젤을 만들어. 젤을 만들어. 젤을 물에 개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게 잿물이에요. 잿물이 염기성이에요. 단백질 녹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세정제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 이쪽이야! 아니, 거기 말고. 나가!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약을 비롯해서 많은 배경 지식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자, 이건 산과 염기의 성질인데 방금 배웠던 성질을 확인하는 어떤 실험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아레니우스 산 염기입니다. 아레니우스의 산은 H+를 내놓는데 체크. 물에 녹아가 써있죠? 물에 녹아 수소이온 내놓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HCl과 H2SO4 둘 다 산입니다. 왜 산이냐? H+를 내놓으니까 산입니다. 산이에요. HCl은 물에 녹아서 H+란 이온과 Cl-란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니까 산이다. 왜? H+를 내놓으니까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은 물에 녹아서 공통적으로 H+를 내놓습니다. 말장난인데 산의 공통성은 그러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산의 공통성은 H+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맞나요? 근데 HCl과 H2SO4는 같은 산이야, 다른 산이야? 다른 산이죠? 이걸 산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산들마다 각각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음이온 때문이야. 맞죠? 각각의 특이성은 음이온 때문입니다. 특이성이야. 산들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건 음이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낚시질하는 거야. 염산과 황산은 산이라는 뭐라고 해야 돼? 염산과 황산이라는 염산과 황산의 특이성은 다짜고짜 염산과 황산의 특이성은 H+ 이온 때문이다. 우와, 그럴싸하잖아? 그럴싸하죠? 염산과 황산이라는 특이성이 나타나는 건 H+ 때문이야. 우와, 그럴싸하잖아. 그치?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염산과 황산의 공통성은 H+ 때문이지만 특이성은 음이온 때문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말하는 거야. 특이성이라는 말과 공통성이라는 말을 잘 구분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되게 치사하죠. 이런 문제를 나온다니까. 그래서 HA라는 산을 줍니다. 항상 HA라는 산을 줘요. 얘는 H가 포함된 녀석이야. 이온화되면 H+와 A1-로 이온화되겠지. 그래서 A라는 물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A1-로 이온한다는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네 판단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HA라는 모습으로 써줍니다. 왜 A라고 쓰는지 알아? 산이 영어로 acid입니다. acid. 그래서 HA라고 써.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산 HA. 염기는 뭐라고 표현할까? 염기는 영어로 base입니다. BOH라고 써요. BOH. 이온화되면 B1+와 OH1-로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야. 베이스. 산은 acid입니다. acid. 아세트에이시드. 아세트산을 말하는 거죠. 아세틱에이시드. 아세트에이시드. 에이시드가 산, 베이스가 염기입니다. 그래서 B라는 말은 염기구나를 표현해주는 어떤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A는 산을 표현하는 기호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봐봐. HA를 녹였더니 지금 H+와 A-가 1대1로 이온화된 거 보이나요? 이 모형을 딱 보고서 이 자식은 염산일까 황산일까 문제입니다. 뭐야?
염산입니다. 왜? 염산이 1대1로 이온화되지. 황산 어때요? 황산은 얘가 2개 나올 때 이거 하나 나오잖아. 2대1로 이온화돼. 2대1로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만 보고도 얘가 황산인지 염산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 개수만 셀 수 있습니다. 개수만 셀 수 있습니다. 개수 세면 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이게 염산인지 황산인지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염기 이제 대칭적으로 공부해봅시다. 염기는 물에 녹아 OH-를 내놓는 물질이고요. 오, 아니나 다를까 BOH라고 써져 있죠.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NaOH는 1대1로 이온화가 되지만 CaOH2는요. 1대2로 이온화되죠. 이온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이 모형을 딱 보고서 이 자식 1대1이네. 이거 수산화트림이네.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염기들의 공통성은 누구 때문이야? 음이온 때문이죠. 염기의 공통성은 음이온 때문인 거고 각 염기의 특이성이 나타나는 건 양이온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성과 특이성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또 우리를 낚시질 할 거예요. 쌤이 1학년 때도 얘기했던 건데 쌤이 산이 뭐다?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염기는 뭐다?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H 플러스 때문이고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OH 마이너스 때문이야 라고 지금 쌤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인한 바가 있나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를 끄덕끄덕 했잖아. 그래서 확인하는 실험이 나오는 거야. 쌤이 말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실험입니다. 자, 뭘 준비하냐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하고요. 양쪽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전기를 연결합니다. 전기 통할까? 종이가? 리트머스 종이 전기 안 통하죠. 그래서 뭘 뿌려준다? KNO3 수용액을 뿌려줍니다. 질산칼륨이죠. 제가 왜 뿌려줄까? 수용액 상태니까 이 안에 이온화돼 있을 거 아니야? 이온을 뿌려줘. 이온을 뿌려주면 적신 이온을 뿌려주면 전기가 통할 거 아니야.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한다?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을 뿌려주는 거야. 여기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이온화되어서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있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베이스 시작이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HCl aqueous 수용액 상태, 즉 H 플러스와 Cl1-가 들어있는 적신, 이걸 적신실, 묽은 염산을 적신실을 가운데다가 쭉 걸쳐놓는 거야. 그러면 H 플러스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입니다.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만약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건 바로 산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건 산이야. 그렇다면 H 플러스가 산이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붉은색이 번져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Cl 마이너스 때문에 산이라면 플러스 방향으로 붉은색이 번져가겠지. 맞나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느 방향으로 붉은색이 번져가고 있다?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붉은색이 번져가는 걸로 봐서 쌤이 말이 맞네. H 플러스가 산의 성질을 띠는 거네.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거야. 확인시켜줬으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누구냐? H 플러스이다. 저거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있죠. 누가 있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K 플러스. 처음에 뿌려진 전해질도 함께 움직이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H 플러스와 K 플러스가 움직이는 거고요.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Cl 마이너스와 NO3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것들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염기에 대한 건 실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험 원리가 똑같아요. 염기를 확인하는 실험인 거죠.
이거 말하는 거야. 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장치한 다음에 이번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한 다음에 NaOH를 준비합니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인데 OH 마이너스가 염기라면 플러스 방향으로 푸른색으로 변해갈 겁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게 하는 게 염기니까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쪽이 염기다. 얘가 OH-라면 플러스 방향 쪽으로 푸르게 변해갈 겁니다. 실제 그렇게 실험 결과 나오고 있죠? 플러스 방향 쪽으로 푸르게 변해가는 거로 보아서 OH-가 염기인 게 확인되는 실험인 겁니다. 같은 원리를 가진 실험이라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를 배우고 있는데,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가 아까 왜 아래 옛날 뉴스, 옛날 정보라 그랬잖아. 한계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한계점.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야. 얘는 물에 녹아야지만 산인지 염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액 상태에서만 산과 염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수용액이 안 되는 것들, 물에 녹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산염기를 정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은 암모니아 봐봐.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다? 자기 화학식에 OH가 있니 없니? 없잖아. 이거 어떻게 염기라고 정의할 거야? 자기 몸속에 없는데 물하고 반응하면서 물을 OH로 만들어, 저 자식은. 특이하죠? 자, 이렇게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라는 사실을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정의가 안 됩니다. 너 OH 없잖아. 봐봐.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 자기는 없는데 어떻게 내놔? 그죠?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암모니아가 염기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속에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염기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레니우스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자기 몸에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실제로 산을 HCl을 물에 녹였더니 H 플러스 OH-가 물에 막 떠다녀야 되잖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H 플러스가 안 보여. 산성인데 왜 그러지? 했더니 얘가 H 플러스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 물 분자 하나랑 결합한 형태로 떠다닙니다. 그건 아레니우스가 몰랐던 거야.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야. 실제로는 수용액에 H 플러스가 있어, 아레니우스? 당연히 있겠지! 근데 없어. 왜 없나 봤더니 물하고 반응을 해서, 기억납니까 이거? 공유결합할 때 배위결합. 물 분자가 자기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서 H 플러스를 쭉 붙여. 그래서 그런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아레니우스는 알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아레니우스는 몰랐다라는 걸 세 번째 한계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더라. 그걸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브랜스테드 로우리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또 다른 산과 염기의 정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무슨 얘기 했는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염산, 물이 있습니다. 염산은 산인가요? 산이죠. 물은 중성이죠. 근데 이 브랜스테드 로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얘가 왜 산이냐면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갈 때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제공해서 얘가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다며.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만들고 자기는 뭐만 남게 돼요? H 플러스 쓰니까 Cl 마이너스만 남게 되지.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은 HCl이라는 물질은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이야.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H 플러스를 내놓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를 쟤한테 줄 수 있는 녀석을 산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치?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럼 H 플러스 누가 받을 거 아니야.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해요. OH를 정의하지 않아. OH를 정의하지 않고요. H 플러스를 주면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물은 염기가 됩니다. 물이 염기야. 물이 염기야. 이런 경우에는 물이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염화수소하고 물을 반응시키면 염화수소는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물은 그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지고 Cl-이 남게 되면서 얘가 돌아다니니까 산성이 되는 거지. 그죠? 산과 염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야. 자, 물에 주목하세요. 물은 현재 염기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볼게. 자,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자, 암모니아가 NH3고요. 물이 H2O잖아. 암모니아한테 H2O 물이 H 플러스를 줍니다. 그래야 얘가 OH-만 남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OH-가 이렇게 남게 되고요. H 플러스를 받은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뭐가 돼? 산이 되는 거야. 물은 아까 염기라면서요. 염기였잖아. 여긴 산이잖아. 그래서 이런 물처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H 플러스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H 플러스를 주기도 하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재분류한 겁니다. 나와있죠? 밑에 양쪽성 물질이라고 나와있어요. 조건에 따라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물이고요. 기타 다른 물질들도 있는데 물이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정도를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양쪽성 물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둘 다 물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이거 아레니우스의 정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 않나? 그치? 다만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거로 재정의한 것 뿐이지 수용액 상태잖아. 수용액이 아닌 것도 얘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 번째, 바로 수용액이 아닌 가스 상태의 HCl과 가스 상태의 암모니아를 직접 반응시키고 있는 모습이야. 수용액이 아니지만 어떤 건 산, 어떤 건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이 만나면 기체 상태에서도 얘가 얘한테 수소 이온을 줍니다.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는 Cl-만 남게 되는데 얘는 H 플러스 줬으니까 산이고 얘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가 됩니다. HCl이 산이고 암모니아가 염기라는 사실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수용액이 굳이 아니더라도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있고요. 암모니아처럼 자기 몸속에 OH가 없더라도 염기로 정의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도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다 방금 말한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모두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로 모두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양쪽성 물질까지 소개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빠르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제 짝염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봐봐. 염기, 물하고 산이 만납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잖아. 그래서 얘는 염기인 거야. 얘는 산입니다. 얘가 둘이 반응하는 게 정반응이죠. 잘 봐. 정반응일 때 산으로 작용한 건 염화수소고, 정반응일 때 염기로 작용한 건 물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과 Cl-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잘 봐. 둘이 만나서 다시 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얘한테 H 플러스 다시 돌려주면 가능한 거잖아.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역반응. 역반응이 일어날 때 누가 산이야? 얘가 산이죠. 얘가 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정반응일 때 염기였던 녀석은 역반응일 땐 산으로 작용하죠. 정반응일 때 염기였던 녀석은 역반응일 때 산으로 작용합니다. 그때 요 염기와 요 산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하는 거야. 정반응일 때 염기인 녀석은 역반응일 때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염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어쨌든 산과 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시 할게요. 정반응일 때 염기였던 녀석은 역반응일 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산으로 작용하죠. 자, 이 둘의 관계를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합니다. 얘도 볼게요. 얘는 정반응일 때 산으로 작용했지만 역반응 돌아올 땐 염기로 작용하는 거 보이죠? 이걸 둘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하는 거야. 짝산, 짝염기의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문제겠죠? 물에 짝산이 누구냐?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염화수소의 짝염기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염화이온이 짝염기가 되겠죠. 이걸 좀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그들이 정의한 거니까 우리 받아들여주고 누가 짝산이고 누가 짝염기인지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빠르게 문제 풀어볼까요? 다 했네요.